오늘 들려줄 무서운 이야기는 옛날에 동국대 동굴 탐사 동아리에서 구덩산 수직굴을 탐험하다가 겪은 이야기야. 꼭 끝까지 듣고 좋아요 부탁할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 1984년 여름 어느 날, 방학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동국대학교 동아리인 동굴탐험연구회에서는 탐험대를 구성해서 구덩산 수직굴 탐사를 갔어. 8명의 동굴 탐사 대원들은 비도 오고 날씨도 나쁜데도 자일에 몸을 맡긴 채 어두컴컴한 동굴 속을 내려갔지. 게다가 내리는 비 때문에 젖은 흙들이 마구 쏟아져 내리고 있었어. 대원들은 깊이를 모르는 어두운 동굴 밑바닥을 향해 쉼없이 내려가다가 배가 고파서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한 거야. 옷도 비에 젖어서 추운데다가 자꾸 졸음이 쏟아지고 온통 어둠뿐이다 보니까 다른 날보다 더욱 힘들었던 거지. 그렇게 얼마를 내려갔을까? 동굴 깊이의 3분의 2쯤 되는 지점에 발을 딛고 쉴 수 있을 만한 테라스를 발견한 거야. 어둠 속을 헤맨 지 약 20여 시간 만에 대원들한테 처음 찾아온 기쁜 순간이었어. 그렇게 잠시 휴식을 취하고 마지막 50m를 내려가고 있는데 순간 한 대원의 발에 뭔가 걸린 거야. 그건 돌이 아니었어. 갑작스러운 두려움에 호흡을 가다듬고 손전등으로 천천히 발 밑쪽을 비춰보니까 거기에는 사람의 뼈가 있었던 거야. 대원들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동굴 안에 메아리처럼 소리가 울리다 보니까 순간 모든 대원들이 두려움에 떨었지. 근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 조금 무서운 일을 당했다고 당황해버리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거든. 선배들은 겁에 질린 후배들을 다독거리면서 계속 탐사를 하기로 했어. 그렇게 대원들은 지하 167m나 되는 기나긴 탐사의 끝에 도착을 했지. 시간은 하루하고도 반나절이나 걸렸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탐사였기 때문에 대원들의 기쁨은 더욱 컸다고 해. 근데 더 힘든 일이 남아있었지. 그건 동굴을 빠져나가는 일이었어. 동굴 입구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더 많은 체력이랑 정신력이 필요했거든. 라면 한 그릇으로 허기를 때우고 내려왔던 동굴을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 그렇게 얼마나 올라갔을까? 피곤에 지친 한 대원이 고개를 들어서 위를 쳐다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야. 왜냐면 허공에서 무섭게 내려다보는 어떤 할아버지 얼굴이 있었거든. 눈을 비비고 다시 쳐다봐도 여전히 내려다보고 있는 할아버지를 보고 하마터면 정신을 잃을 뻔했는데 그 할아버지를 본 사람은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어. 긴 자일의 가운데에 매달려 있던 다른 대원도 동굴 벽에서 푸른 빛을 내면서 기분 나쁘게 웃고 있는 할아버지를 봤었던 거야. 그 할아버지는 눈썹이 하얗고 바지 저고리 같은 복장을 하고 있었어. 할아버지는 다리가 없는 건지 하체 쪽으로 내려갈수록 희미하게 보였고 머리에는 낡은 모자를 쓰고 있었어. 그리고는 뭔가 애원하는 듯한 표정으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 그때 자일의 맨 위에 매달려 있던 다른 대원들한테도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야.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아무리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써봐도 머리만 아프고 고개를 위로 쳐다볼 수 없었던 거지.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자일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뿐이었어. 그런데 뭔가가 자꾸 머리 위를 빙빙 도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머리 위쪽으로 조심스럽게 손전등을 딱 비춰보니까 웬 할아버지 얼굴이 정면으로 비춰진 거야. 그 할아버지는 뭔가 애타게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았어. 그러면서 손전등의 빛을 따라서 얼굴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고 대원은 이건 환상일 거라고 너무 지쳐서 헛것을 보고 있는 거다 생각하고 정신을 집중하기 위해 두 눈을 꼭 감았지. 그런데 어느 순간 발 아래쪽 어둠 속에서
여자의 신음소리 같은 게 들려오는 거야. 바로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평소 장난기 많은 대원이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아래쪽으로 손전등을 비추고 물어봤지. 그러자 이상한 신음소리가 또다시 들려왔어. 그래서 그 대원은 더 아래쪽을 비춰봤는데 거기엔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머리를 풀어 헤친 채 커다란 통나무에 눌려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던 거야. 그 여자는 마치 아픈 것처럼 몸을 이리저리 비틀면서 도와달라는 신용을 하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동작을 멈추고는 그 대원을 째려보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때 아래쪽에 있던 대원도 그 여자를 보고 온 몸이 굳어버린 거야. 창백한 얼굴의 그 여자가 바닥에 누운 채 자신을 올려다보고 있었거든. 그런데 대원들 중 어느 누구도 그 끔찍한 경험을 말하지 않았고 얼마 후 내려올 때 잠시 휴식을 취했던 테라스 지점에 도착한 대원들은 뼈를 발견했던 곳으로 모여들었어. 대원들은 뼈의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절박한 상황에서 구출되기만을 바라며 죽어갔을 고인의 유골을 잘 수습해서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지. 대장의 말에 따라서 대원들은 서둘러 유골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어. 유골들은 많이 상이 있었고 결국 상한 것들은 빼고 제대로 된 유골들만 배낭에 넣어 올라간 거야. 그렇게 대원들은 동굴 입구에 도착했고 동굴을 빠져나간 대원들은 서로 얼싸안고 기뻐하고 있었지. 근데 맨 마지막에 올라가던 대원은 동굴을 빠져나오기 직전에 또 한 번 이상한 걸 보고 만 거야. 몸 윗부분만 보이는 할아버지가 그 대원의 머리 위에서 눈을 부릅뜨고 내려다보고 있었던 거지. 그 할아버지는 화가 많이 나 보였고 할아버지를 본 대원은 너무 놀란 나머지 유골이 담긴 배낭을 동굴 안으로 떨어뜨린 거야. 결국 동굴을 안전하게 빠져나오긴 했지만 대원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 근데 이 상황에서 누가 선뜻 동굴 속으로 다시 들어가겠다고 나서겠어? 그렇게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는데 갑자기 대장이 침묵을 깨고 다시 들어가겠다고 동료들한테 말을 한 거야. 아무래도 그냥 가기엔 마음이 불편한 거지. 그렇게 대원들의 걱정을 뒤로 한 채 대장은 다시 수직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 그런데 테라스에 도착할 무렵에 8명이 매달려 있어도 멀쩡하던 자일이 느닷없이 뚝 끊어져 버렸고 대장은 바닥에 떨어져 그대로 정신을 잃은 거야. 그리고 동시에 할아버지의 웃음소리가 동굴 안에서 메아리를 쳤고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동굴 어딘가에서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길래 대장은 힘겹게 눈을 떴지. 다행히 발목만 약간 삐끗했고 크게 다친 데는 없었어. 그리고 어두운 동굴 안을 비춰보려고 손전등을 찾는데 어디에도 손전등은 없었고 급하게 내려오는 바람에 탐사용 헬멧도 안 쓰고 와서 상황은 더욱 난감해진 거야. 그렇게 정신없이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더듬어 봤는데도 손전등은 없더라고. 라이터도 비에 젖어서 안 켜지고 이제는 구조될 때까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다시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것도 어둠 속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라서 더 무서웠지. 그 순간 또다시 누군가의 흐느낌과 함께 살려달라는 애절한 목소리가 들려왔어. 대장은 두근두근 뛰는 가슴을 안고 다리를 절룩거리면서 소리나는 쪽으로 가는데 갑자기 발에 목에 걸린 건지 대장은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손으로 바닥을 더듬어 봤는데 뭔가가 만져지는 거야. 그것은 고맙게도 손전등이었어. 그런데 건전지를 거의 다 썼는지 불빛은 매우 약하더라고. 그때 아주 가까운 곳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대장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면서 그쪽으로 손전등을 비춰봤는데 그 순간 박쥐 떼가 한 번에
날아오르면서 동굴 안을 새까맣게 메운 거야. 대장은 빨리 머리를 감싸면서 바닥에 엎드렸는데 그 엎드린 자리는 바로 누군가의 배 위였던 거야. 너무 놀란 대장은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그의 얼굴 쪽으로 비췄는데 그 얼굴은 앞니가 엉성하게 박혀있고 눈썹이랑 이마가 없었던 거지. 바로 동굴을 빠져나갈 때 대장을 호되게 괴롭혔던 그 할아버지였어. 대장은 비명을 지르면서 도망을 쳤고 중간중간 계속 넘어져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지. 그렇게 겨우 기어가서 동굴 벽에 기대 앉았어. 손전등은 점점 빛을 잃어갔고 너무나도 절망적인 순간이었지. 대장은 한숨을 쉬면서 무심코 동굴 천장을 올려다봤는데 그 할아버지가 허공에 뜬 채 빙글빙글 돌면서 고통스러운 얼굴로 뭔가를 호소하기 시작하는 거야. 하체가 없는 고통 때문인지 손짓으로 자꾸 자신의 다리를 가리키기도 했고 동굴 저쪽 어딘가를 보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것 같기도 했어. 그런데 그때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할아버지 앞에 웬 여인이 온몸에는 푸른 광채를 내뿜으면서 나타난 거야. 그 여인은 맨 마지막에 동굴을 나오던 대원이 떨어뜨린 유골을 담았던 배낭을 들고 있었어. 그 여인은 웃으면서 성큼성큼 걸어오더니 대장 앞으로 배낭을 불쑥 내밀었는데 바로 그 순간 순식간에 배낭을 빼앗는 손이 나타났고 그건 보니까 할아버지의 손이었어. 이때부터 배낭을 사이에 두고 할아버지랑 여인이 밀고 당기면서 다투기 시작한 거지. 그걸 지켜보는 대장은 무서워서 거의 기절할 뻔했어. 그때 자신을 찾는 나직은 목소리가 들려왔고 대장이 동굴에 갇힌 지 한 8시간 만에 들어보는 반가운 동료들의 목소리였던 거야. 나올 시간이 지났는데도 대장이 나오지 않으니까 무슨 사고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한 동료들이 구조를 하러 온 거였어. 대장은 건전지가 다 다른 손전등을 흔들면서 있는 힘을 다해 대원들한테 소리쳤지. 그러니까 할아버지의 눈이 무섭게 변하더니 여인과 함께 사라져 버린 거야. 그렇게 무사히 서울로 돌아온 일행은 가지고 온 유골을 분석했는데 그것은 모두 두 구의 인골이었고 한 구는 제대로 뼈가 갖춰졌지만 다른 한 구는 두개골이 깨져 있는 걸 비롯해서 정강이 밑에 뼈는 아예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지. 그리고 온전한 한 구는 여자, 많이 상해 있는 나머지 한 구는 남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어. 미처 수습해오지 못한 나머지 유골의 주인은 그 할아버지 유골이었던 거지. 대원들이 유골의 손상 상태를 보고 할아버지의 모습이랑 비교해보니까 그 사실은 더욱 확연히 드러났어. 두개골 파열에 정강이 아랫뼈가 없다는 점과 이마랑 하체가 없던 할아버지의 영혼의 모습은 정말 신기하게도 정확하게 일치했던 거야. 동굴 속에서 대원들이 만났던 할아버지의 영혼은 자신의 유골을 마저 수습해 가지 않은 대원들한테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애절히 호소했던 거지. 이제야 그 할아버지가 왜 여인한테서 배낭을 빼앗으려고 했는지도 이해가 됐어. 그 후에 여인의 유골을 남산의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고 49제까지 지낼 만큼 영혼의 명복을 빌어줬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골은 수습이 안 됐다는 이유로 결국 묻어주지는 못했어. 그렇게 3년 동안 매년 찾아와서 무덤에 술을 뿌려주고 목례를 하곤 했지만 할아버지의 유골을 묻어주지 않아서 그런지 대원들의 꿈속에서까지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고 가위에 눌렸던 거야. 악몽은 보름 정도 계속됐고 그 중에서도 유독 한 대원한테는 꿈속에 그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자기도 데려가라면서 눈을 부릅뜬 채 목을 조르기도 했대. 4년 후 동국대 팀은 다시 후배들을 이끌고 그 수직굴 탐사에 나섰고
다행히 탐사는 20여 시간 만에 별탈 없이 끝이 났어. 먼저 동굴을 빠져나온 대장은 뒤이어 동굴 입구로 빠져나오는 후배 대원들의 정신을 집중시키면서 빨리 나오라고 큰 소리로 얘기하는 순간 또 나타난 할아버지의 영혼이 동굴을 빠져나오는 후배를 돌로 내려치려고 하고 있었던 거야. 놀란 대장은 그 대원한테 소리를 쳤고 그 소리에 할아버지 형상은 다시 한번 무섭게 노려보더니 스르르 사라졌어. 대장은 너무 놀란 나머지 그대로 주저앉아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데 그제서야 대장은 이번에도 동굴에서 할아버지 유골을 안 가져온 걸 깨달은 거야. 구동산 수직굴, 지하 167m. 단 한 지점도 편하게 걸어서 탐사할 수 없는 최악의 조건. 그 곳에서 있었던 탐사대원들의 신비한 체험은 아직도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어. 그래서 대원들은 그 이후에도 몇 번이나 그 동굴로 들어가서 할아버지 유골을 찾아봤는데 토사가 두껍게 덮여 있어서 끝내 수습에 실패했고 나중에 한 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의 뼈를 수습해 제사를 지냈다고 해. 과연 그 동굴에서 할아버지와 여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그리고 할아버지가 여자의 배낭을 뺏으려고 했던 이유는 동굴에 혼자 남겨지기 싫어서였을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일단 할아버지는 본인 뼈가 상했다는 걸 알고 동굴에 혼자 남기 싫어서 여자의 뼈를 못 가져가게 막은 게 아닐까 싶어. 그리고 동굴이란 곳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미스테리하고 좀 무서운 곳이잖아. 나도 옛날에 산에서 길을 잃어서 동굴을 본 적이 있었는데 입구만 봐도 위압감이 있더라고. 근데 그 안에서 2명의 귀신한테 이런 일을 당한다면 웬만한 멘탈로는 버티기 힘들 것 같아. 다행히 방송국에서 뼈를 찾았다고 하지만 산에서 동굴을 보면 항상 조심했으면 좋겠고 콜청자들이 겪은 이런 무서운 경험이 있으면 이메일로 제보 부탁할게. 그럼 좋아요 부탁하면서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올게.